저는 이 AI 시대, 특히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점점 기술에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할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나요? 버티고 있나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개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버티는 삶에 대한 풍경을 제 책에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은 공허하다. 그리고 성과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시간은 AI 때문에 시간이 생겼지만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버티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평생을 경쟁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도 학창 시절부터의 경쟁, 그리고 직장 조직 내에서의 경쟁, 또 사업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정말 생존을 하기 위한 경쟁의 삶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또 경쟁의 세상 속에서 빠져들어야 되는구나. 또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구나. 또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삶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 AI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반복적인 업무들을 대신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취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AI가 대신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자리가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에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새롭게 사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혹은 다른 분들처럼 연차가 많거나 인생을 충분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내가 목표로 향해 달려왔던 그 목표점에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발생되게 되는 이 심리적 발달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절벽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살아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이 욕구 이론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 그다음에 심리적, 정서적인 만족감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내가 살고자 하는 부분을 위해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잘 살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또 다른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초월의 한 부분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배부른 배고픔에서 우리가 빠져 살고 있다는 것 부분들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삶과 버티는 삶을 경계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느냐, 초월하지 못하느냐.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으신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샀던 사람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떤 방식에서든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초월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봤던 것들처럼 우리 AI 시대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은 결국 내가 살아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취업 준비생분들도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라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취업의 순간에도 더 앞장서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버티는 삶과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버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버티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티고 있다는 느낌 아래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책 38가지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그 두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고려해야 되는 가장 1순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초월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GI 시대에서 이 직장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의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고용의 불안정이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기술 발전에 도태되는 것. 네, 그리고 무의미한 것에 대한 두려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후의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직장을 다닐 때에는 직장 동료들을 대비해서 앞서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를 주고 직무 변화, 일의 변화, 뭐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 특강의 핵심 통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은 햇빛 신호가 아니라 반향 신호다라는 것을 꼭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뒤집으면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대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에는 내 존재가 고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목소리와 연결될 것이고,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성장하고 싶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은 의미 있게 살고 싶다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능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면서 끈질기게 노력했던 그때의 그 삶보다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 모습에서 느꼈던 그 삶의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보람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세상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부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꼭 찾아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늘의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10분 나에게 솔직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최근 들어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항상 제가 고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AI한테 물어봅니다. AI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대답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하루에 특정 주제 하나만큼이라도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네. 이거 굉장히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술에 익숙함이라는 것은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실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효율성이 아니라 의미로서 하루를 평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버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살고 있는가? 자, 우리 함께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것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질문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을 답은 저희 책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살게 하는가? 이 38가지의 질문을 담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방향을 찾아가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또 다가오는 한 주 힘찬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